현매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 코번트리 대 입스위치 잉글랜드 2부 리그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양팀 우승 후보 매치업이기 때문에 승무패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 초안픽으로는 승무패로 지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구매하는 압축 조합픽은 월요일 국내 배당 오픈 이후에 월요일 오후에 풋볼살롱 멤버십 전용 게시판에 올려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방향성은 초안픽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코번트리 같은 경우에는 램파드 감독 체제에서 이번 시즌 상당히 잘 나가고 있는데, 특히나 홈에서 무패를 기록을 하면서 우승 후보로 발돋움을 했고, 입스위치 역시 2부 리그 전통의 우승 후보답게 최근에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양팀의 1차전 맞대결 최근에 펼쳐졌었는데 입스위치가 3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양팀 모두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하는 팀인데, 입스위치가 최근에 펼쳐졌던 맞대결에서는 의도적으로 점유율을 38% 상당히 낮게 가져가면서 선수비 후 역습을 가져갔고, 실제 입스위치의 2골이 역습으로 나왔기 때문에 1차전 맞대결 같은 경우에는 입스위치가 의도적으로 점유율을 내준 상황에서 선수비 후 역습으로 코번트리의 수비 뒷공간을 잘 공략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팀 모두 2부 리그에서 역습에 의한 득점이 5골이나 있기 때문에 역습 한방이 날카롭고, 역습에 의한 실점 역시 입스위치가 3골, 코번트리가 2골이 있는데, 이 코번트리의 역습 실점 2골이 최근에 펼쳐졌던 입스위치와의 맞대결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코번트리의 홈 경기라는 점에서 코번트리가 점유율을 또다시 높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최근에 펼쳐졌던 1차전 맞대결에서 보여준 것처럼 입스위치가 점유율을 30에서 40%만 가져가면서 효율적인 역습을 가져갈 수 있는 구도가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입스위치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코번트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 시즌에 세트피스 득점이 무려 21골로 2부 리그에서 압도적인 세트피스 득점 선두를 달리면서 세트피스로 재미를 보고 있는 시즌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7골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코번트리의 세트피스 공격이 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코번트리가 세트피스 득점이 많지만 실점 역시 10골로 많기 때문에 입스위치 역시 세트피스 득점 9골로 준수한 세트피스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입스위치 역시 코번트리 상대로 세트피스 득점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양팀 모두 이번 경기 결장자가 있는데,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1차전 맞대결에서 득점을 올렸었던 공격수 허스트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고, 코번트리 같은 경우에는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는 아산테 선수가 최근에 부상으로 이탈이 되어 있는데, 이 선수의 복귀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 아산테 선수가 결장한 이후에 이 코번트리 특유의 공격력이 다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있고, 특히나 최근 경기 흐름을 보시면 홈에서 이긴 경기는 모두 1대0 한 골차 꾸역승이었고, 원정에서는 1대1 무승부가 나왔었기 때문에 확실히 코번트리 역시 핵심 공격수 아산테의 공백이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정에서 최근에 4경기 2무 2패, 확실히 원정에서 경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코번트리의 홈 무패 홈빨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초안픽으로는 승무패로 지워보도록 하겠고, 월요일 국내 배당 오픈 이후에 승패 혹은 승무 방향성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레스터 대 더비 카운티 경기인데, 이 경기는 지금 레스터 승리 쪽에 투표율이 60%나 몰려있지만 저는 더비 카운티 사이드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초안픽으로는 더비 사이드로 한번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 승무패에서 와포드에게 1대2 역전패를 당했고, 당시에 풋볼살롱이 와포드 승리를 적중을 시켰는데,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더비 카운티보다는 확실히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하는데,
최근에 양 팀이 맞대결을 펼쳤을 때는 레스터가 3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 더비 카운티라는 팀이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오히려 선수비 후 역습 그리고 강력한 제공권을 바탕으로 세트피스를 노리는 팀인데 당시 이 레스터와의 1차전 맞대결에서 1대3 대패를 당했을 때를 보면 오히려 더비 카운티가 점유율을 61% 가져갔고 레스터가 39%만 가져갔던 경기 양상이 뒤바뀌었던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레스터시티의 선제 득점이 8분에 나왔고 추가 득점이 15분 그리고 31분 전반에만 3골을 넣으면서 레스터시티가 리드를 잡았고 더비 카운티 입장에서는 3골이나 내준 상황에서 경기를 따라가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는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는 축구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홈에서 점유율을 61% 자신들이 주도하는 경기 운영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를 그르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번 경기는 더비 카운티가 레스터시티 원정에 가서 선제 실점만 빠르게 당하지 않는다면 자신들이 원하는 축구인 수비적으로 내려앉은 상황에서 레스터가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하는 양상 속에서 탄탄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제공권, 세트피스 한 방을 앞세울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상성적으로 더비 카운티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상대 전적 면에서는 지금 레스터시티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 승무패 84회차에서도 레스터시티 대 와포드 구도에서 레스터시티가 와포드 상대로 최근에 상대 전적에 압도적인 우위가 있었지만 그 상대 전적의 우위를 무시하고 와포드의 승리가 나왔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더비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이 코번트리 다음으로 세트피스 득점이 12골로 두 번째로 많은 팀이고 레스터시티가 세트피스 실점이 9골로 상당히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직전 와포드와의 경기에서도 이 와포드에게 결승골을 세트피스로 내줬던 레스터라는 점에서 더비 카운티의 세트피스 충분히 통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실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더비 카운티가 2부 리그에서 제공권이 세 번째로 뛰어난 팀인데 레스터시티 같은 경우에는 제공권이 뒤에서 세 번째로 떨어지는 팀이기 때문에 이 더비가 압도적인 높이, 위치, 제공권을 장점을 살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평균 점유율이 레스터가 53%, 더비가 41.1로 가장 낮기 때문에 이 경기는 더비 카운티가 선제 실점만 빠르게 당하지 않는다면 수비적으로 내려앉을 수 있는 구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더비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핵심 자원들의 이탈이 있습니다. 핵심 윙백이라고 할 수 있는 워드 선수가 징계로 결정이 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더비 카운티에서 가장 많은 득점 10골을 올리고 있는 제공권이 뛰어난 공격수 모리스 선수가 최근에 부상으로 이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레스터시티가 자랑하는 제공권 그리고 모리스와 워드 선수를 앞세운 세트피스의 위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무승부는 깔고 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 더비 카운티라는 팀이 원정에서는 수비적으로 내려앉았을 때 오히려 홈보다 성적이 좋아서 최근에 원정 성적을 보시면 4승 1무 1패에 상당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 2부 리그 원정 성적이 세 번째로 좋기 때문에 오히려 더비 카운티가 지금 원정에서 저평가를 받는 가운데 충분히 더비 카운티의 메리트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레스터시티 같은 경우에는 팀 내에서 가장 뛰어난 제공권을 보여주고 있는 신장이 199cm 거의 2m에 가까운 장신 수비수 베스테고르 선수가 최근에 부상으로 이탈이 되어 있어서 이 베스테고르 선수가 또다시 결장이 된다면 더비 카운티가 높이에서 강점을 가져가면서 충분히 승점을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레스터 시티 승리 쪽으로 투표율이 60% 너무 고평가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초안픽으로는 더비 카운티 사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미들스브러 대 헐시티 경기인데 이 경기는 초안픽으로는 미들스브러의 승리 가져가 보도록 하겠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헐시티 사이드 무승부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이번에 1차전 맞대결에서 미들스브러가 완승을 거뒀습니다. 당시에 헐시티 원정을 떠나서 4대1 대승을 거뒀던 미들스브러이고
이 헐시티라는 팀이 전형적으로 선수비 후 역습을 가져갔을 때 2부 리그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헐시티가 역습에 의한 득점이 8골로 지금 챔피언십에서 역습 득점이 가장 많은 팀이기 때문에 이 미들스브로가 헐시티의 역습에 당하는 그림이 그려졌던 경기인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헐시티가 자신들이 원하는 구도 40%의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역습을 쳤지만 미들스브로가 4대1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미들스브로가 이미 헐시티 원정에서 헐시티 특유의 역습 축구를 상대로 대승을 거뒀다는 점에서 이 미들스브로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미들스브로라는 팀이 역습 실점이 4골로 상당히 많은 팀인데 역습 득점이 많은 헐시티 원정에서 이미 대승을 거뒀다는 점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근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들스브로의 평균 점유율 56%, 헐시티 46%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전형적으로 또다시 헐시티가 30에서 40%의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이 미들스브로의 공세를 버텨내고 헐시티의 강점인 역습이 나오는 구도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헐시티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10골로 상당히 많은데 이 미들스브로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이 8골로 준수한 세트피스 득점을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헐시티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이 3골로 적기 때문에 세트피스 공격력 측면에서도 미들스브로가 앞설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초안 픽으로는 미들스브로의 승리 가져가 보도록 하겠고, 이미 헐시티의 역습 축구를 상대로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분명히 미들스브로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지만 최근에 미들스브로가 2경기에서 득점이 없었던 골 결정력 난조를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헐시티의 역습의 위력이 한 번 더 남아줄 수 있다면, 여유가 된다면 이 무승부까지는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네 번째 경기 미럴 대 브리스톨 경기인데 이 경기는 양팀 승무패 전적도 똑같고 승점도 똑같기 때문에 사실 승무패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매치이고, 처음에는 무승부 구미가 당겼지만 이 경기는 구조적으로 봤을 때 브리스톨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브리스톨 쪽이 조금 더 상성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고 보는 이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팀의 1차전 맞대결을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있었던 맞대결에서 오히려 미럴이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당시에 브리스톨이 홈이었는데 브리스톨 시티가 당시에 점유율을 67%나 가져갔고 이 미럴이 33%만 가져갔는데 오히려 미럴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브리스톨과 미럴이라는 팀 컬러가 상당히 비슷한 것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균 점유율이 미럴이 46.3%, 브리스톨은 그거보다 더 낮은 45.4%의 점유율을 가져가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양 팀 모두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는 주도적이지 않은 경기 운영을 할 때 좋은 모습이 나오는 팀인데 1차전 맞대결 같은 경우에는 브리스톨이 오히려 평균 점유율인 45%보다 22%가량 높게 가져가면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했더니 미럴에게 오히려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이번 2차전 맞대결 역시 분수령은 오히려 양팀 중에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하는 팀이 나온다면 그 팀이 오히려 경기력이 말릴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원정팀 브리스톨이 홈팀 미럴보다 오히려 작정하고 수비적으로 내려앉을 경우에는 최근의 경기 흐름상 미럴이 성적이 조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홈에서 브리스톨 상대로 승점을 적극적으로 노리게 된다면 미럴이 1차전과 달리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구도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브리스톨이 구조적으로 경기를 잘 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리스톨 같은 경우에는 헐시티 다음으로 역습 득점이 6골로 두 번째로 많고 미럴 역시 지금 역습 득점이 5골로 세 번째로 많기 때문에 양 팀이 모두 역습을 가져갔을 때 좋은 모습을 보이는 팀들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오히려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하는 팀이 경기력이 떨어질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역습 실점을 보시면 지금 브리스톨이 역습 실점이 1골이고 미럴은 3골인데
조금 더 타이트하게 제가 경기력 스타일을 비교를 해드리면 양 팀 모두 지금 점유율이 45%, 46%로 선수비 후 역습을 가져가는 팀들이지만 전방 압박을 보시면 지금 미럴이라는 팀은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지만 압박을 상당히 빡세게 가져가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상대 진영 높은 위치에서 공을 빼앗아내는 하이 턴오버 횟수가 181번으로 지금 2부 리그에서 상당히 높은 하이 턴오버 횟수를 기록하고 있는 미럴이고 PPDA 수치 역시 세 번째로 낮게 나오고 있는 미럴이기 때문에 미럴이라는 팀이 자칫 오해하기 쉬운 것이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롱볼을 때리는 축구를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압박을 가져가지 않는 팀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오히려 미럴은 압박을 병행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리스톨보다는 확실히 수비 뒷공간이 열리는 경향이 있고 역습 실점이 브리스톨보다 많기 때문에 역습 득점이 두 번째로 많은 브리스톨 입장으로서는 미럴에게 점유율을 내준 상황에서 미럴이 오히려 전방 압박을 가해오는 구도가 형성이 될 경우에는 브리스톨이 잘할 수 있는 역습 축구가 나오기에 상당히 용이한 원정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양팀 모두 세트피스 득점, 미럴이 10골, 브리스톨이 8골인데 세트피스 실점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팀 모두 5골로 두 번째로 적은 팀이기 때문에 양팀이 세트피스 수비력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의외로 양팀의 세트피스 강점이 나오지 않는다면 미럴이 홈에서 강력하게 전방 압박을 가하면서 승점 획득을 노리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운영을 하게 된다면 브리스톨이 강점인 역습을 가져가면서 오히려 구조적으로 자신들이 1차전에서 패배를 당했던 양상을 반대로 가져가면서 오히려 미럴에게 원정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상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초안 픽으로는 과감하게 브리스톨의 승리 가져가 보도록 하겠고 사실 여유가 된다면 무승부까지는 같이 가져가고 싶은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경기 양상을 예측을 했는데 이 경기는 만약에 미럴이 선제골을 일찍 넣으면서 또다시 브리스톨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구도가 형성이 된다면 오히려 지난 1차전 맞대결과 마찬가지로 미럴이 조금 더 유리한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경기 양상을 예측하는 것은 하나의 시나리오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기력 분석이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해주시고 최종적인 선택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소신껏 가져가실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 옥스퍼드 대 스완지 경기. 이 경기는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스퍼드가 지난 승무패에서 사우스햄튼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확실히 홈에서는 도깨비 면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홈에서 옥스퍼드가 승점을 따냈던 팀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미들스브러 상대로 1대1 무승부, 입스위치 상대로 2대1 승리, 사우스햄튼 상대로 2대1 승리, 자신들보다 체급이 높으면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하는 팀을 상대로 옥스퍼드가 모두 홈에서 승점을 따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사우스햄튼, 입스위치, 미들스브러 평균 점유율 보시면 지금 2부 리그에서 평균 점유율이 가장 높은 세 팀이었고 오히려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자신들보다 체급이 높은 팀을 상대로 했을 때 옥스퍼드가 승점을 모두 따냈기 때문에 스완지 시티 역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점유율을 54.8% 다섯 번째로 높게 가져가는 팀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도 속에서는 옥스퍼드가 최근에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팀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양상이 그대로 재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옥스퍼드 승리 사이드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옥스퍼드의 평균 점유율 42.4%로 세 번째로 낮기 때문에 오히려 스완지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 준다면 최근에 옥스퍼드가 사우스햄튼, 입스위치, 미들스브러 점유율을 높게 가져갔던
강팀을 상대로 보여줬었던 끈적한 축구 다시 한번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구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무엇보다 옥스포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실점이 13골로 두 번째로 많은 팀인데, 스완지 시티가 2부 리그에서 지금 세트피스 득점이 3골로 가장 적은 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실점이 많은 옥스포드 입장으로서는 스완지의 세트피스 공격력이 떨어지는 점 역시 상당히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완지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최근에 5연패 포함해서 7경기 2무 5패, 확실히 원정에서 경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대로 홈에서 성적이 뛰어난 옥스포드가 충분히 홈발을 받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분석대로는 흘러가지 않는 것이 축구인데, 최근에 양팀의 첫 맞대결을 보시면 스완지가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다만 당시에 보시면 점유율이 거의 5대5의 구도였습니다. 스완지가 51%, 옥스포드가 49%, 오히려 옥스포드가 자신들의 평균 점유율보다 높게 가져가면서 맞불을 놓는 경기 양상이 나왔었기 때문에 스완지가 2대0 승리를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말인즉슨 옥스포드 입장으로서는 1차전 맞대결처럼 선제골을 실점을 당할 경우에는 옥스포드가 본의 아니게 또다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자신들의 경기 운영이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옥스포드 입장으로서는 선제 실점을 당하지 않는 선에서 전반전을 마치고 오히려 후반전에 승부를 띄우는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용이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실제 제가 앞서 강조를 드렸던 것처럼 직전 사우스햄튼과의 경기에서 옥스포드가 2대1 승리를 거뒀는데 점유율 딱 30%만 가져가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또한 최근에 펼쳐졌던 입스위치 강팀과의 경기에서도 옥스포드가 2대1 승리를 거뒀는데 당시에는 점유율이 27%였습니다. 또한 미들스브로와의 경기에서도 1대1 무승부로 승점을 따냈는데 당시에도 점유율 30%만 가져갔습니다. 그 말인즉슨 옥스포드가 스완지 상대로 선제 실점 당하지 않으면서 스완지에게 점유율을 내주고, 스완지는 자신들이 원하는 점유 축구를 하는 가운데 오히려 선제 실점만 당하지 않는다면 옥스포드가 30에서 20%의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최근에 보여줬던 강팀 상대로 승점을 따내는 양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경기는 초안픽으로 승패에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포츠머스 대 찰튼 경기, 이 경기 초안픽으로는 무승부 가져가 보도록 하겠고, 지금 찰턴 승리 쪽으로 투표율이 조금 떨어져 있는데 여유가 된다면 찰턴 사이드로 한번 꺾어보고 싶은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포츠머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에서 QPR과 1대1 무승부를 거뒀는데 당시에 이 QPR을 상대로 세트피스로 득점을 주고받으면서 1대1 무승부가 나왔습니다. 다만 찰턴이라는 팀은 포츠머스가 직전에 상대했던 QPR보다는 오히려 세트피스 지표면에서 훨씬 더 좋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실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츠머스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12골로 세 번째로 많고, 직전에 포츠머스가 상대했던 QPR은 세트피스 실점이 10골로 상당히 양팀 모두 세트피스 실점이 많았는데, 문제는 지금 찰턴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4골로 지금 2부 리그에서 가장 적은 세트피스 실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포츠머스가 직전 상대했던 퀸즈파크보다는 세트피스로 찰턴 상대로 득점을 하는 것은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역습 실점 면에서도 직전에 포츠머스가 상대했던 QPR이 역습 실점이 6골인 반면에 찰턴은 역습 실점이 4골로 QPR보다 적고, 역습 공격력 같은 경우에는 포츠머스가 2골, 찰턴이 3골로 오히려 역습 득점 역시 찰턴이 근소하게 앞서기 때문에 이 QPR 상대로 직전 1대1 무승부를 거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QPR보다는 찰턴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포츠머스가 득점과 수비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지금 무승부로 투표율이 몰려있는 상황 속에서 저 역시도 무승부를 초안픽으로 가져가고 싶지만,
여유가 되신다면 오히려 찰턴 쪽으로 조금 꺾어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제가 무승부로 가는 이유는 양팀 모두 기대 득점 대비 실제 골 결정력이 마이너스 6골대로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저득점 무승부 양상이 조금은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초안픽으로는 무승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무패 투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부석 1부 마지막 경기 7번 경기로 들어온 셰필드 웬스데이 대 블랙번 경기. 이 경기는 블랙번으로 투표율이 몰려있지만 초안픽으로는 과감하게 무승부 이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셰필드 웬스데이도 직전 회차에서 헐시티 상대로 승부패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프로토 구매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헐시티 상대로 2대2 무승부를 연출을 하면서 확실히 도깨비 면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블랙번 역시 미들스브로와 무승부를 거두면서 나름대로 선방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블랙번 같은 경우가 이번 경기에서 골 결정력 측면에서 아쉬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랙번이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이 마이너스 10.47골로 노리치 다음으로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팀인데, 문제는 블랙번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는 그비드 연센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 여파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경기 결장이 된다면 블랙번이 셰필드 웬즈데이 상대로 경기를 주도하는 양상 속에서 골 결정력이 나오지 않으면서 통수를 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전 경기에서 셰필드 웬스데이가 헐시티 상대로 2대2 무승부를 기록을 했고, 홈에서 경기 내용을 보시면 기대 득점 1.56 대 1.52, 슈팅 숫자 12 대 14로 5대5의 경기 내용을 보여줬기 때문에 최근에 헐시티의 경기력을 고려했을 때 헐시티 상대로도 대등한 경기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충분히 블랙번 상대로도 홈에서 승점을 노려볼 수 있는 셰필드 웬스데이의 도깨비 면모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블랙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그 6경기 기준으로 무승부가 무려 4번이나 있었을 정도로 최근에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셰필드 웬스데이가 세트피스 실점이 15골로 지금 챔피언십에서 가장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지만 블랙번이 세트피스 득점이 6골로 이 네 번째로 적은 팀이고, 세트피스 기대 득점 역시 8.36골 대비 실제 득점은 6골로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골 결정력이 떨어지고 있는 블랙번이기 때문에 만약에 블랙번이 주포 공격수 그비드 연센까지 결장을 하게 된다면 셰필드 웬스데이가 직전 경기 헐시티와의 홈 경기에서 보여줬던 도깨비 면모, 그리고 블랙번의 최근 무자비 면모와 골 결정력 난조를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지금 블랙번 승리 쪽으로 투표율이 몰려있는 상황 속에서 이 무승부 이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초안픽으로는 무승부로 가고 싶은 경기이고, 양팀 12월 7일 날 있었던 1차전 경기는 블랙번이 선제골을 넣었었지만 도중에 경기가 취소가 됐습니다. 당시에 경기장에 물이 차면서 배수가 되지 못하면서 블랙번 입장으로서는 선제골을 넣은 상황에서 경기가 취소가 됐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경기가 제대로 된 맞대결, 이번 시즌 첫 맞대결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그러한 변수를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초안픽으로 셰필드 웬스데이 사이드 가지고 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한 번 이월된 축구 승부패 85회차 현미경 부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번부터 14번 경기는 현미경 부석 2부에서 풋볼살롱 멤버십 전용으로 다뤄드리도록 하겠고, 2부에서는 프리미어리그 경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최대한 이변픽 많이 잡아왔기 때문에 현미경 부석 2부를 꼭 시청을 하셔서 다부진 최종픽을 구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